2010년대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 2009년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2,9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해에 3,000명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북한 내부 그리고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북한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북한 안에 계시는 분이나 해외에 나와 계시는 유학생이거나 무역 일꾼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해외에 머물고 계시는 주민 모든 분들이 현지에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고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북한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안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올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특권층의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 그리고 유학생들이 해외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탈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나와 계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고요. 해외에 이미 나와 계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은 한국으로 온 경우도 있고 아직 해외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한국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북쪽에서 와서 남쪽에 살고 계시는 분이 34,000명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저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4,000명이라면 북한의 무산군, 회령, 온성 이런 시군의 인구보다 사실은 많은 숫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놀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혼자 온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안도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어쨌든 그 숫자를 들으면 대단히 놀라시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북쪽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 한국에 34,000명이 와 있다면 그렇게 많이 와 있어? 아니면 그 정도밖에 가지 않은 거야? 어떤 입장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북쪽에서 오신 분들을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남 기순 용사라고도 불렀고 기순 북한 동포라고도 부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주소와 가족, 직장을 두고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외에 와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외국인으로 살아가신 분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북한 분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시대별로 한국에 들어온 방법과 배경이 다르거든요. 1948년 남북한이 분단되고부터 북쪽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요. 6.25 전쟁 시기에 내려오신 분들은 우리가 실향민, 이산가족이라고 부르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부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그 다음 날부터 한국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또는 탈북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1948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에 오신 분은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에 600명이 왔으니까 1년에 15명 정도 온 거예요. 한 달에 1명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매우 적게 왔죠. 이때 오신 분들은 군사분계선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북한 현역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돌파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 신분이 거의 90%였고요. 군인이니까 20대, 30대의 남성이었고 가족을 같이 데려오기는 어려운 조건이었겠죠. 그래서 20대, 30대의 현역 군인인 신분 남성이 혼자 단독으로 한국에 온 것이 9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냉전 체제라고 하는 시기에 오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었고요.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90년대 이후부터는
군사분 개선에서 바로 이제 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한 50명, 60명? 1년에 지금 한두 명 정도씩 지금도 군사분 개선으로 군인들이 내려오지만 90년대 이 초반부터는 군사분 개선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보다는 80년대 후반에 소련과 동구, 유럽, 폴란드, 체코, 동독, 우리 북한식으로 하면 체코슬로벤스코, 웬가리아, 폴스카 이런 나라로 유학을 갔던 북한 유학생들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탈출한 분들이 생겼어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온 거죠. 또 그때 이미 소련으로 나가 있던 우리 벌목공 노동자분들도 소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연간 40명, 50명, 60명 정도씩, 과거보다 15명 정도에서 60, 70명이니까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이 90년대 초에는 3, 40명, 5, 60명 정도가 유학생과 소련에 나가 있던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20대, 30대 젊은 사람이었고 남성이었죠. 하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북쪽에 계신 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식량이 부족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안타깝게 아사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양강도, 함경도, 조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웠던 분들이 중국으로 대부분 탈출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녀노소, 예전에는 남성 군인, 남성 외교관, 남성 유학생, 남성 해외 근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9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껑충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중국으로 탈출했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연간 15명 정도였던 것이 연간 100명 이상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요, 그 숫자가 훨씬 늘어납니다. 1999년에 한국에 들어온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148명이었거든요. 지난 40년간 600명 정도가 왔는데 1년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98년에 72명이 왔는데 99년 딱 2배, 148명이 와요. 그리고 2000년이 되면 312명으로 또 2배가 늘어납니다. 2001년요, 583명, 또 거의 2배죠. 2002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월드컵이 열린 그 해인데요. 이 해에만 1039명, 1000명이 넘게 들어옵니다. 놀라운 숫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600명이 들어왔는데 2002년 단 한 해에 10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90년대 후반에 고난행군 시기에 아사를 피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또는 인신매매가 되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했던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다양하게 습득해서 가족 단위로도 들어오고요.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북한의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 2009년도에는요. 북한 이탈 주민이 2,9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해에 3,000명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400명, 2,700명, 2,900명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김정은이 등장한 2011년 이후에 1,500명 수준으로 절반이 감소합니다.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북한의 조중 국경을 훨씬 더 단속도 강화하고 이동도 통제하고 또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으니까 우리 북한도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가진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의 입국자가 감소됐지만 여전히 한국에 먼저 들어온 탈북민이 평양과 북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나머지 가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2010년이 되면 여러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식량이나 많은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아졌죠.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좀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으로의 탈북, 한국으로 입국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1000명 넘게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중 국경을 봉쇄를 했죠. 중국이 봉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중국으로 모든 통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해외 나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국경도 단속하고 있고 넘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해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숫자가 220명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67명, 63명, 1년에 3,000명씩 오던 숫자가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외교관들, 또 무역 일꾼들, 이 엘리트층과 해외 근무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부분보다는 자녀들에게 교육의 문제,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보다 평양보다 서울로 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위험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훨씬 더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오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2023년이 되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정리되고 24년, 25년이 되면 전에처럼 1,000명 이상씩 들어오지는 않지만 1년에 200명 정도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바로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중국이나 해외에 나와 계셨던 분들이 노동자로 나와 계셨던 유학생으로 오셨던 무역 일꾼으로 나오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 많고요. 고난행군 시기나 2000년대에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분들이 중국에서 10년, 20년, 30년 사는 과정 속에서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해서 현재도 200여 명 정도는 입국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이후에도 탈북과 입국이 계속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북한을 탈출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멈춰질 것인지는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일정 수준의 북한 주민의 탈출과 한국 입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북한 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중국이나 해외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은 지금 2025년 현재 통계로 34,410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이 72%로 24,000명이 넘고요. 남성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남녀 비율이 50대 50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탈북민은 여성의 숫자가 월등히 많을까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초에는 1,000명이 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누적 숫자가 2007년에 10,000명이 넘고 2010년에는 2만 명을 돌파. 2020년 이후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100명 단위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236명으로 증가돼서 현재 전체 인원이 34,000명이 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90년 전에 1년에 10명, 15명 오던 시기에서 3,000명 가까이 왔던 최근에는 200여 명 수준이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규모의 변화는 양적으로만 큰 변화가 아니고 탈북 동기라든지 탈북의 성격도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이런 이유를 많이 제시했지만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도 일부 있지만 자녀들의 미래의 교육 또 나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 이런 측면을 탈북 동기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지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위에는 전체적으로 누적된 숫자인 거죠. 98년까지 947명. 그러다가 이제 2002년 그 한 해만 1142명이 왔었고 2007년, 8년에 2,800, 2,900명을 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등장한 2012년 이후에 2,700에서 1,500명으로 감소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1,000명까지가 왔죠. 코로나 이후에 229, 63, 67명. 지난해 236명이 왔고요. 지금 2025년 상반기 6월까지 96명이 왔기 때문에 아마
25년 12월 말이 되면 200명 정도 가까이 입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누적된 숫자는 90년대까지는 1000명이 넘지 않다가 2007년에 10,000명을 넘죠. 2010년에 2만 명을 넘고 2016년이 넘어가면 3만 명을 넘고 현재 34,000명. 북한의 일개 시군 인구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 계신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농담처럼요.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인민학교 졸업생들의 이 모임을 서울에서 해야 더 많이 모일 수 있다. 실제 온성에 남아 계시는 분보다 한국에 와 계신 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온성군 무산군 회령시 또 양강도 해산 또 청진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와 계시는데 이런 곳에 인민반 모임, 졸업생 모임은 아마 서울에서 해야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한국에 상당히 많이 와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이 전체 누적된 숫자 34,410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34,000명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북한의 남녀 성비가 50대 50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여성이 왜 이렇게 많을까?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까지 600여 명이 들어온 그 정도일 때는 남성이 95% 이상이었고요. 여성은 5%가 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절에는 군사분계선에 있는 현역 군인이 남한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해외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외교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 가족 단위로 나와 있던 외교관이나 또 북한에서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한국에 오신 분이 가끔 있었는데 이런 분들만 가족이 같이 와서 여성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지 현역 군인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95% 이상이 남성이었습니다. 90년대 이 초반에도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노동자가 왔기 때문에 남성분이 절대 다수였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90년대에 배가 고파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이제 남성만 배가 고플 수는 없는 거죠. 어린아이만 배가 고플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 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가정은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모두 탈출 행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성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국내에 들어오신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의 남녀 성 비율이 역전이 됩니다. 이때 50%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최근에는 70%, 80%까지 되거든요. 이것은 북한 안에 남성이 많아서가 아니고 90년대, 2000년대에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중 국경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분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인간은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남성분들은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직 생활을 해야 하니까 자신의 직장에 모두 나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여성들은 특히 가정 부양가족,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은 장마당에 장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중국으로 탈출해서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식량 구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이미 남편이 북한에서 사망을 했거나 아이들이 이미 사망해서 없는 여성들은 굳이 식량이 없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의 조선족 사회나 한족 사회에서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것도 생겼지만 식량이 부족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중국에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것이 여성들이 좀 더 유리했기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으로 쉽게 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여성 비율이 70%, 80% 가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죠. 북한 내에서 생존하는 것이 여성이 훨씬 어려웠고
중국에 인신매매되는 그런 것도 여성에게 해당이 되지 남성을 인신매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슬픈 사연을 갖고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이동도 어렵지만 중국이 CCTV나 감시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되면서 중국에서도 이동이 어려워서 중국에 나와 있는 여성들도 한국 입국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성의 비율이 50%,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200여 명, 1년에 200여 명은 러시아에 나와 있던 우리 노동자분들, 해외에 나와 있던 무역 일꾼들,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은 꾸준히 해외에서 일정 부분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여성이 많이 들어오던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남녀의 비율이 좁혀져서 지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남녀의 입국자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요. 90년 전에는 오히려 남성이 훨씬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남녀 성비가 바뀌고 그 뒤에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에 와서 남녀의 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남녀의 비율의 차이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오히려 이 남녀의 비율에서 이 차이가 좀 발생하죠. 남성이 더 많은 시기죠. 21년도는 남성이 63%, 22년도는 남성이 52%로 이 시기에는 중국의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나와 있던 남성 외교관, 남성 무역 일꾼들이 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이때 잠깐 바뀌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전히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탈북 여성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탈북 동기를 가진 분들이 오셨는지 그 중에 남녀 성별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다음에는 그럼 한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북한에서는 노동당원이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